자, 51번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거예요. 이번에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위, 아래 이런 거 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51번을 보도록 할 건데 선택해야 되네. 그냥 이대로 놓고 저걸 이제 상하나 찾고 그 초월 그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넘겨서 우리가 그리기 쉬운 그래프 형태로 바꿔서 할 것이냐, 얘는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따라서 이렇게 넘겨서 탄젠트 4x 넘겨서 직선과 탄젠트 그래프로 보는 게 얘는 그게 훨씬 더 낫겠지. 구간은 0부터 8파이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님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자식 주기부터 파악해야 되네. 얘 주기가 몇이야? 파이의 밑에 4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주기가 4분의 파이인 거 확인되지, 그치? 주기가 4분의 파이면 요 구간이면 몇 바퀴야? 한 바퀴야? 반 바퀴야? 한 바퀴 반이야? 두 바퀴야? 몇 바퀴야? 반 바퀴. 반 바퀴. 그럼 탄젠트가 반 바퀴라는 얘기는 탄젠트가 0부터 그냥 평범하게 탄젠트가 한 바퀴일 때는 중간에 점근선으로 이렇게 이게 탄젠트가 한 바퀴인데 반 바퀴니까 이제 여기만 그리면 되는 상황. 이런 걸 이제 빠르게 머릿속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그림을 그려 줍시다. 그럼 저 8분의 파이가 점근선이겠지. 반 바퀴니까. 그럼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요 직선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당연하겠지만 지금 직선이 밑에 깔려야 되지.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맞아? 그럼 얘가 얼마나 들어 올려도 되냐? 이거 언제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당연히 확 올리면 이제 그 순간 대소관계가 바뀌는 구간이 생기지. 무조건 항상 성립하라 그랬으니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야? 이게 딱 기하학적으로 탄젠트 그래프, 요 탄젠트 그래프가 이제 원 상태일 때, 원래 이렇게 상태일 때, 여기에 접할 때까지 가능하지. 그때까지 얘를 직선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순간 이제 이렇게 엇들어 가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접할 때 찾아야 되네. 찾자. 즉 접할 때 찾아야 되니까 저 탄젠트의 미분을 갈겨줘야 되겠네. 자, 4를 미분합시다. 코사인 제곱 4x 분의 1의 속미분 4x 주면 4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0,0을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0 집어넣으면 4네. 다시 말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4니까 요 n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n이 기울기지. 끝.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자, 얘는 아마 기술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얘를 이렇게 옆쪽으로 넘겨서 왼쪽에다가 좀 써줄게. ln 루트 x 1로 넘어가서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게. 얘는 이제 써야 되겠네. 그 상한한 초월 함수 그리기를 좀 이용해 줘야 되겠네. 왜냐면 이거 좀 간단하게 그린답시고 x제곱을 넘겨봤자, 다행인 게 부등식인데 양수라서 넘길 수는 있지만, 그래 봤자 어차피 이쪽은 x제곱분해라서 그림 안 되잖아. 그냥 요거 한번 깔끔하게 딱 그려주면 그냥 이제 y는 k 이 조사하면 되니까, 그치? 따라서 얘를 그려줄 건데, 쟤 그리기 전에도 루트 안에 뭐 요런 거 거추장스럽게 달려있는데 그 상태로 두고 미분하다가 꼬이지 말고 정리 좀 하고 미분을 해라. 자, 요거 정리 좀 해보자. x제곱 곱하기 ln x의 2분의 1제곱인 거라 로그의 성질로 2분의 1은 바깥에다 뱉어내면 이렇게 두고 하는 게 낫겠지. 아니면 여기에서 2까지 넘겨도 괜찮아. 그건 이제 뭐 선택. 이건 이제 본인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얘가 결국 이런 부등식이 되는데, 이대로 해도 되고, 이 넘겨서 여기를 2K로 만들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거는 진짜 본인 취향대로 해주시면 된다. 됐나? 나는 이걸로 하겠음. 됐지?
뭐 상관없어. 2분의 1은 뭐 그냥 붙이고 해도 되고, 대신 이렇게 할 거면 마지막에 여기가 2k인 거 좀 이따 조심해야 되고, fx라고 저거 딱 설정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방정식이지. 방정식 풀 때부터 계속 했던 거 잘 연습해 봅시다. 어차피 미분을 하기는 해야 될 거야. 미분해주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두고,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로 x가 하나 날라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x 묶어주면 2ln x 플러스 1이 되겠고, 부호조사용으로 x는 저기 양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부호조사용으로는 위에 뒤에 있는 요 ln x 플러스 1 요거 그래프 그리면 되죠. 요거는 그냥 기본형 개형이지. 그냥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치? 여기만 찾아주면 되겠네. 얘가 0 되는 값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풀어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겠네. 부호 파악했고, 다음 원래 상한한 조사 해줘야 되는데 얘 그거 우리 저번에도 계속 보여줬던 빨리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형태지. 이차 함수와 lnx가 곱해진 형태니까 대충 이렇게 자취를 그려주면 어차피 여긴 진수 조건에 의하여 안 볼 것이고, 문제에서도 정의역이 나와 있지만 저게 안 나와 있어도 지금 얘는 정의역이 진수 조건에 의해 0보다 큰 부분. 자,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는 0에 가까운 수고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즉 0쪽 그림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무한대랑 0이랑,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가 0이야. 자, 다음 함수랑 로그 중에 누가 힘이 세? 다음 함수가 더 세지. 0이 이겨요. 하한 여기일 거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차 함수 무한대, 얘도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겠네. 됐나? 그럼 개형이 감소 증가에 여기가 거기, 감소 증가니까 여기에서 아마 감소하다가 뭐 이런 개형이겠네요. 됐지? 이때 이 k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 k가 이렇게 밑에 깔려야 되고, 따라서 님들은 여기 찾으면 되지. 여기 찾아주면 되겠네. 즉 fx 그래프에서 요거 집어넣은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몇이야? 이거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이렇게 되지.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 k가 얘보다 작거나 등호 들어가도 다도 되나? 다도 되나? 다도 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따라서 마이너스 4,2분의 1. 그래서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2분의 1, 5번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안 그래도 하나씩 다 나와 있네. 요거는 이제 뭔가 간단하게 그릴 수가 없어서 상하나한 초월 그리기를 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공통 접선 기술을 쓸 수도 있겠네. 물론 직접 그려도 되기는 해. 뭐 방학 때처럼 여유가 있었으면 두 개 다 보여줬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씩만. 지금 얘는 이제 그 공통 접선을 이용하는 기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 즉 그냥 요거랑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됐냐? 됐지? 요래 놓고 요걸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 물론 당연히 다 돼. 그냥 어차피 초월 그리기 해야 되면 이대로 놓고 그려도 되지 않나요? 다 돼. 다 돼. 네 그림에 오류만 없으면 답은 다 나와. 지금은 이제 공통접선 기술도 좀 써보도록 할게. 즉 얘는 대신에 이제 확정적인 직선, 바로 그릴 수 있는 직선이라 거시기 하시면 되고, 얘만 한번 잘 그려주면 되겠네. 자, 그릴 준비. fx라고 놔볼게요. fx는 k2의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저 직선은 그냥 y는 이라고 딱 써줍시다. 이거 정말로 풀이 방식이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그려도 되고 뭐 너무 많아. 자, 일단 직선은 확정이니까 직선부터 그려볼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식의 직선이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려줘야 되는데, 실은 요 정도만 돼도 요거 그리는 거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거 아니. 저 정도면 뭐 잠깐만 미분 빠르게 해보면, 겉미분 속미분 잘 해주시면 2kx 2의 x제곱. 자, k의 부호가 좀 고민이야. 자, 그 다음에 상한하한도 빠르게 좀 해볼까? 여기다 쓰자. 저거 fx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어떻게 돼?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지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k의 부호에 따라 플러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실은 보면 알지. 야, 이 부등식의 목적은 얘가 이 직선보다 커야 되거든. 커야 되는데 막 상한이 밑으로 꺼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직선보다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봐도 K는 양수인 거를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가야 돼. 얘보다 커져야 되니까. 따라서 그럼 K가 양수면 이제 상한 플러스 무한대 맞지. 자 그럼 하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똑같이 플러스 무한대. 됐냐? 그 다음 그럼 얘는 K가 양수라고 하면 X의 부호만 보면 되니까 얘 부호 자체는 되게 단순한 그래프라 결국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차함수 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야. 다시 말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여기가 아마 이제 0 집어넣으면 K, 여기가 K겠지. 됐냐? 됐지? 됐지? 자 그럼 보자. 즉 얘가 항상 커. 그러니까 직선이 더 밑에 있어야 되지. 즉 다시 말하면 이게 K가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최대한 내리란 얘기야. 당연한 얘기지만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겠냐? 여기 탁 하고 접할 때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야. 그치? 결국은 여기 접한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접한다. 이 기술을 써주시면 되겠네. 뭐 공통 접선이라기엔 한 놈이 아예 대놓고 직선이라 접선 기술을 쓴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접점 잡아야 되지. T라고 놓고 자 해봅시다. 식세를 거 첫 번째 Y좌표 똑같아야 되지. 요따가 튀는 거랑 요따가 튀는 거랑 같다. 두 번째, 여기서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아까 미분해 놓은 요 프라임을 씁시다. 요따가 T를 집어넣은 게 요놈의 기울기와 같다. 마이너스 2. 됐지. 그럼 마이너스 2는 약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보면은 대놓고 이렇게 대입법 연립이 가능하지. 보여? 여기 K 곱하기 2T제곱이 여기 들어있거든. 요렇게. 그러니까 바로 요 자리에 마이너스 이거 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바뀌겠네. 연립도 아주 복잡하지 않게 바로 되는 거 확인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이다. 인수분해 제발 되나? 되네. 오케이. 따라서 t 값은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1. 당연히 그림상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미적분적인 그래프적인 상상력 발휘해 봐야지. 얘는 도대체 언제일까? 뭔가 계산상으로 뭔가 나왔다는 얘긴 그림상으로 뭔가 있다는 얘긴데 얘는 정체가 뭐게? K가 음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K가 양수기 때문에 아까 상한이 이렇게 되지. K가 음수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간 이때. 됐어?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니지. 됐냐?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뭐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그때 k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됐지? 다음. 해서 방학 때도 막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자네들이 선생님 그래프 어렵네요. 뭐 하다가 속도에서 잠깐 한숨을 돌렸긴 했냐? 잠깐 돌렸을 거야. 그 부분 속도. 즉 여기 속도, 미적에서의 속도와 속도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논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짓을 한다 정도만 한 번만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 이제는 수투처럼 수직선 위에 점 P가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 운동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따라서 항상 어떤 점 P의 위치는 둘 중 하나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순서상으로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잡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위치가 좌표가 수직선이라 x 하나밖에 없었어 가지고 이렇게 식이 하나만 있었을까. 뭐 예를 들면 다음은 하면서 뭐 p의 위치가 뭐 3t 막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y 것까지도 같이 잡힐 거라고 그랬어. 즉 x도 있고 y 마치 매개 변수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두 개로 분리해 놓을 수도 있고 한 번에 저렇게 순서상으로 해 놓을 수도 있어. 됐나? 됐지. 자, 그러면 속도 구해라.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알다시피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지. 따라서 이때 매개 변수 미분법 하듯이 각각 개별적으로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된다 그랬고. 그래서 속도를 미분해서 야 이름은 다르게 해야지. 이거 왜 오케이 gt 그래서 각자 미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 따로따로 둬도 되고 속도도 순서상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갖다 놔도 된다 그랬어. 이거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특히 속도가 저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차피 그건 벡터 쪽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그러니까 가속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미분 두 번 한 번씩만 더 해주셔서 순서상처럼 표시해 놔도 되고 따로따로 표현해 놔도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속력이었지. 자, 속력이 뜻이 뭐야? 속도의 크기잖아. 우리는 따라서 수학적 기호로 속도의 크기를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절대값의 뜻 이거 내가 맨날 말하는 거야. 절대값 마이너스 5 무슨 뜻이야? 할 때 그거 뭐?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과 떨어진 거리야. 이 절대값 마이너스 5가 5라고 써여지는 이유는 부호 때 서요가 아니라 그냥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5랑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5라서 써진 이건 절대값 정의고요. 따라서 속력을 구하는 과정은 속도의 크기이며 속도의 크기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면 절대값을 씌울 수 있고 그럼 또 다른 절대값의 뜻이 원점 여기서 나온 대로 원점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속력을 구해야 되면 속도를 구해서 이놈이랑 원점이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재면 그게 속력이다라고 그랬어. 됐지? 그렇게 요약. 벡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책에서도 그냥 그래요 라고 그냥 수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물론 기하한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속도가 이게 위치 벡터로 요게 벡터 이러면서 이제 근데 벡터의 크기를 잰 거다 이러면서 쫙까지 이해까지 하면 물론 좋은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산은 신경 써서 잘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위치식이 두 개가 있지. 그렇지. X좌표의 위치식이고 Y좌표의 위치식이야.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P의 위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써도 돼. 콤마 T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T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상관없어. 뭐 지금은 따로 나와 있으니까 저대로 냅두지 뭐. 그래서 가속도가 1, A다. 저 미분 두 번 가는 거 아니야? 가자. X부터 자 저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내려오고 2분의 1 날아갈 거고 사인 2T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Y도 T로 미분 잘 해줍시다.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T.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둬도 되고 바로 속도로 이렇게 순서상 표현을 해도 되고 나는 주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속도 이렇게. 자, 그 다음 가속도까지 내려가야 되네. 즉 이거 한 번 더 미분 바로 그냥 미분 따로 잘 해줍시다.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2t 콤마 여기는 사인 2t가 되겠네. 자, 그래서 뭐야? 가속도가 1a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a일 때 속력은 b다. 속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속도, 지금 이거 순서상 x, y인데 이거랑 원점이랑 거리 재면 속력이라 그랬어. 따라서 얘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잘 써주면 사인 제곱 2t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2t의 제곱 이게 이제 속력이라 그랬고. 그래서 일단 문제 받아쓰기를 다 해보면 현재 이런 상황인 거다. 됐냐? 그래서 뭐든 해야지. 자, 뭐 아까 요거부터 자 일단 여기에서 뭔가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2 코사인 2t가
1이다. t값까지 나오는지 t값까지 굳이 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을 잘 합시다. 자, 코사인 2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특수각이야.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근데 t의 범위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약에 t값을 구해야 되면 좀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굳이 t까지 갈 필요 없다. a 구해야 되지. a 구하고 싶으면 그냥 sin 2t를 찾아도 되잖아. 바로 그냥 부모님 소환하지 뭐. 일단 부호는 무시하고 코사인 2분의 1이니까 2의 1 루트 3 대신 것만 신경 써줍시다. 코사인 2t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사인 2t는 코사인이 마이너스면 몇 사분면이냐? 2, 4분면 아니면 3, 4분면. 근데 이제 지금은 아쉽게도 2, 4분면도 3, 4분면도 사인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다 써야지. 즉 사인 2t 값은 이게 이제 a 값인데 이게 a 값인데 요 삼각형 부모님에 의해 2분의 루트 3일 거야. 근데 뿔마 2분의 루트 3. 근데 저기 보니까 제곱식 켜놔서 아마 상관없겠지. 그 다음 여기도 보니까 크게 상관없네. 어차피 사인은 계속 제곱되고 있네. 그지? 그러니까 저거 뿔마인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이건 이제 전개해서 계산해야지. 자, 지금 a 값은 다 구했어. 다 구했고 요거 있지? 여기 지워주자. 전개해서 계산 정리정돈 해줍시다. 요게 일단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3. 그 다음 요거는 이제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 플러스 코사인 제곱 2t인데 코사인 2t는 집어넣으면 되고 뭐야 그냥 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됐지? 1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거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플러스 4분의 1이 될 테니까 몇이야? 루트 3이네. b 값은 루트 3. 자, 뭐가 속력의 최대값 최소값. 그럼 속력까지 가자. 속력까지 바로 순서상으로 쓸게. 자, 속력까지 갑시다. t로 미분 2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이거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 t 됐고 따라서 속력 절대값 씌운 거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야. 야 저거 제곱해서 바로 써줄게.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t 4 사인 t 플러스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아유 티나게 있지. 요거 1 따라서 한 번만 더 써주면 몇이야? 얘가 1이니까 4랑 1 만나서 5 마이너스 4.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시오. 삼각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네. 경빈아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 자, 얘 최대값 몇이야? 범위도 지금 뭐 딱히 뭐 잘린 것도 없네. 최대값 몇이야? 아,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래? 알았어. 최대값 몇?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최대값. 저 마이너스 4 개형은 뭐하러 신경 써? 개형은 난 하나도 관심 없고 어쨌든 천장이 4하고 바닥이 마이너스 4인데 얘를 그대로 위로 5칸 들어 올렸으니까 최대. 아이고 진짜. 근데 이제 루트 있다. 이 문제에서의 최대값은 이제 루트 씌워 주셔야지. 3, 1 더하면 4. 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바로 가자. 어려운 거 없을 듯. 자, 미분합시다. 1 마이너스 뭐냐 저거? 암산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4t 제곱에 속림은 2니까 2t 제곱분의 1 콤마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가 되겠네. 가속도까지 가래. 가속도까지 가자. 자, 한 번 더 미분. 이거 또 미분하면 하여간 미분은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를 넣은 다음에 거리 재주시면 끝. 됐지? 거리식을 먼저 쓰고 2를 넣어도 당연히 되지만 뭐하러 그럴 필요는 없지. 자, 어쨌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지. 그러니까 일단 뭐 당장은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일단 속력까지 갑시다. 이건 위치지. 자, 속도 갑시다. 한번 미분. 그 다음 여기에서 선택. 사인, 코사인이 곱해져 있어. 그럼 저걸 미분할 때 저대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곱미분 그대로 해도 되고 쟤를 사인의 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좀 더 간단하게 바꿔도 되거든. 즉 이 공식을 잘 이용하면 저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2분의 1 사인 2t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언제나 선택을 잘해야 된다.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 그랬어. 어떨 때는 아마 앞에 저번에 풀었던 문제는 바꿨어야 미분도 편하고 이후에 계산이 편했고 지금은 어떨 것 같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안 바꾸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앞날을 좀 상상을 해봐. 자, 바꿨다 쳐. 그러니까 이런 걸 너네들이 설계를 상상으로 해볼 줄 알아야 된다고. 시간 절약하려면. 바꿨다 쳐. 그럼 아마 여기가 그 2t가 각으로 사용돼서 사인에 들어가 있겠지. 여기는 그냥 t가 각으로 잡힐 거고. 맞아? 자, 이 문제 할 일이 뭐야? 속력 구해야 돼. 그럼 따라서 이거를 이제 원점과의 거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해야 되겠지. 그지? 그거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해야 되는데 그럼 구하려는 속력 그 최소값 구하고 싶은 함수에 어디에는 각이 2t로 들어가 있을 거고 어디에는 각이 t로 들어가 있을 거야. 이러면 되게 불편하지. 수원할 때 해봐서 알겠지만. 맞아? 최대 최소나 상관함수 그래프나 이런 거 할 때 각이 다르면 오히려 맞춰줘야 되잖아. 각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런 것까지 좀 앞날을 이 이후에 벌어질 계산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얘를 이렇게 바꿨다가 각이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놈은 2t인데 한 놈은 t야. 그 상태로는 최소값 구할 때 귀찮아지기 때문에 다시 바꿔야 되거든. 따라서 얘는 그냥 이대로 미분을 할 겁니다. 그대로 1. 근데 이거 미분 자체도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지. 곱미분 해주면 되잖아.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이라 코사인 제곱 될 거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으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t분의 1 됐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런 건 또 잘 보여야지. 야, 이거 안 바꿔? 이거 바꿔야지. 이거 안 바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저래 있는데 저거 안 바꿔? 바꿔야지. 코사인 제곱이잖아. 따라서 속도를 다시 한번 써보면 2 코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분의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속력을 구하면 얘랑 원점이랑 거리를 재면 4 코사인 4제곱 t 더하기 코사인 4제곱 t분의 1이 나오고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떠오르는 거 있어? 1학년 때 이게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난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제 이 개념은 있잖아. 너네들이 3학년 때까지 수학을 하다 보면 아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올 거야 라고 했던 게 또 지금 잊을만 하니까 나왔거든. 뭔지 기억해? 다른 괴상한 단어 떠올리지 말고 좀 수학적 단어 딱 맞춰봐. 힌트 다 줬잖아.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데 4제곱이라 양수가 확정되어 있는데 역수 모양 있고 그때 쓰는 거. 양수일 때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써야지. 산술기하가 수능에도 나와. 자주 나오냐? 아니. 잊혀질 법하면 꼭 한 번씩 나와. 지금처럼.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르면 그냥 틀린다.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을 잘 써주시면 4 코사인 4제곱 t 플러스 그냥 절대부등식에 대입하는 거잖아. 이건 크거나 같다. 왜 역수 모양에서 쓰냐면 이 안에서 둘이 곱할 때 알아서 서로 지워지거든. 이렇게 되죠. 4. 즉 이거의 최소값은 4. 즉 여기가 최소값이 4니까 루트 4가 이 문제의 즉 2가 정답이 됩니다. 됐지? 자, 65번부터. 자, 두 곡선이 P에서 만나고 P에서 두 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할 때 지금 머릿속에서 해야 될 일이 딱딱딱딱 나오냐? 나와? 바로 나와? 그래프를 막 자세히 그리면 뭐 나쁘지 않겠지만 굳이? 그러니까 그냥 얘가 있고 두 곡선이 P에서 만나는데 어떤 점 P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두 접선이 여기 접하는 접선이랑 이제 파란색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이랑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수직이다 뭐 이런 식의 힌트를 준 거야. 그려도 좋지만 그냥 딱 상상 그럼 어쨌든 그 만난다는 점 P에 X좌표를 T라고 이렇게 놨을 때 X좌표만 놓을게. 이렇게 놓을게.
x좌표를 t라고 놨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y좌표 같겠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그 다음 수직 알잖아. 즉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와 요 파란색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준 거니까 미분만 잘 해서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k2의 x 그 다음에 파란 건 다항함수 미분이네. 저건 2x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다 t를 넣은 게 노란색 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t를 넣은 게 파란색 쪽 접선의 기울기. 이 둘이 수직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렇지? 그래서 두식 연립아니야. 얘는 연립 어떻게 해주면 되냐? 요거 k2의 t제곱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t에 요거 1, 1로 넘어오면 더하기 3이죠. 요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3차 방정식 좀 잠깐 풀어주면 되겠네. 됐나? 3차 방정식 잘 푸시면 됩니다. 됐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계속 나오는 개념들이야. 다음 66번은 끝까지 풀어줄 건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 저기 곡선이 지금 저따구로 써놨는데 저거 이제 변곡점이잖아. 두 번 미분해야지 하고 저걸 저대로 놓고 미분하다가 계산 또 산으로 보내지 말고 정리부터 잘해. 바로 써도 되냐? 저거 이거지? 그지? 그런데 제곱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려도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미분을 할 거라면 요 안에 있는 것도 lnx 더하기 lna라고까지 생각하면 더 괜찮겠지. 왜? 그럼 요거 미분하면 2 내려오고 딱 되는데 속미분할 때 얘는 어차피 뒤질 거라 그냥 x분의 1 이거거든. 여기는 다시 저 합본으로 써줘도 괜찮고. 됐냐? 미분 같은 거 할 때 정리 좀 잘 해서 하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갖다 미분하다 계산 틀리지 말고 계산 산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지? 그 다음 67번 이런 건 이제 다 기본 문제들. 73번부터 시작이니까 여기부터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다시 왜 여기부터 시작이냐? 방정식이잖아. 또 이제 그림 그려서 막 그래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지금은 일단 가볍게 초월함수 그리기까진 안 해도 되겠네. 왜냐? 세워지는 방정식이 얘랑 같다 그랬거든. 즉 얘는 일단 가볍게 출발한다. 그냥 따로 그려서 생각하는 게 더 좋겠지. 그럼 그리자. 자, 지수함수가 이제 쫙 있고 사인도 그냥 저 k 때문에 뭔가 거식이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상가함수가 그래도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 상가함수를 먼저 그릴까? 자, 양의 실근이라고 했으니 오른쪽만 그렸습니다. 자, 저 노란색 어떻게 해야 교점 3개인지 그거부터 생각해야지. 그지? 이 정도는 쉽잖아. 맞아?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당연히 여기 어딘가 1쯤에서 들어와야 되고 교점 3개라 그랬으니까 탕 한 다음에 이렇게 3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는 확정되지. 그지? 왜냐?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려진 거야? 이 그림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 여기 지나간다가 특이해? 아니지. 여기를 어떻게 그린 거야? 접하게 그린 거잖아. 여기에서 접한다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k 값을 구해야 되겠지. 됐냐? 다시 말해 공통접선 기술을 또 써주셔야 되겠네. 즉 지수함수 그래프와 일단은 저기 사인 그래프가 공통으로 접한다. 공통접선을 갖는다. 공통접선 기술로 해주도록 합시다. 근데 말이 거창하게 공통접선 기술이지 할 일은 2개밖에 없잖아. 아까도 계속했고. 공통으로 접하는 접점의 좌표 하나를 T 잡아주시고 첫 번째 여기다 넣은 거랑 같다. Y좌표가 당연히 동일한 점이니까 똑같을 거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미분계수.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미분에서 하는. 벌써 지금 오늘만 이 공통 접선 기술 3회 3번째 썼다. 오늘만 3번째 썼어 벌써.
여기다 튀는 거랑 여기다 튀는 것도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같아야 되겠지. 둘이 연립하는 거. 뭐 누가 봐도 이거 지수끼리니까 이렇게 좀 같다라고 해달라는 얘기네. 됐냐? 얘랑 같다라고 놔주면 K 사인 T가 K 코사인 T다. K가 약분이 시켜도 되나? 양수잖아. 시켜도 되네. 그럼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 이거 탄젠트잖아. 탄젠트가 1이다 하면서 T의 후보들이 쫙 나오겠네. 1이 되는 탄젠트의 값은 알다시피 4분의 파이랑 그 다음에 3, 4분면이니까 4분의 5파이 그 다음 4분의 몇이야? 9파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지? 그림 보고 찾아야지. 지금 우리가 잡은 T는 여기란 말이지. 이젠 그림 보고 찾아야지. 저기 몇 사분면이야? 사인 기준으로 봐야지. 저기 몇 사분면이야? 누구야 누구? 얘지 얘. 얘지? 그치? 사인 그래프 기준. 요 K야 그냥 이 오르락 내리락이 바뀌는 거라 주기엔 영향이 없지. 한 바퀴 돌고 나서 바로 직후니까 요 놈이겠네. 따라서 T값은 4분의 9파이. 구하는 게 뭐야? K값! 뭐 아무데나 넣어라. 여기다 넣던가. 됐냐? 맨 위에 식에 넣지 뭐. T값이 4분의 9파이니까 집어넣으면 2의 4분의 9파이는 K 곱하기 사인 4분의 9파이. 됐지? 사인 4분의 9파이면 몇이야? 2분의 루트 2. 따라서 2분의 루트 2면 그냥 루트 2분의 1이라고 치고 넘겨주면 K값은 루트 2 곱하기 2의 4분의 9파이하고 더럽게 나오게 되겠네. 자,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자, 이번에는 얘도 두 가지 다 될 것 같아. 뭐 하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다항 함수랑 로그를 따로 찢어놔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차함수랑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서 공통 접선 기술 쓰기. 그것도 가능하고 그냥 생으로 그려도 되고. 자, 공통 접선은 벌써 오늘만 3번째 썼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생으로 그려보기로 한번 해볼까? 플러스 2ln x 얘 자체를 그려버리도록 합시다. 자, 그리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로그 있으면 특히 정의역부터 진수 조건에 의해 지금 현재 정의역은 여기가 확인이 되네. 따라서 상한 하한 조사할 때 상한은 오른쪽으로 쫙 가는 걸 조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상한은 이쪽을 보는 게 맞는데 하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안 되고 여기 y축에 탁 하고 막혀야 되지. 그지? 0의 우극한 봐야 돼.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이건 쉽네.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 0 플러스는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고 0, 0 고정수치야. 고정수치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 미분 한번 1회 해줍시다. 그러면 2x-5에 플러스 x분의 2지.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막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겨먹은 거 부호조사하려면 뭐 해야 돼? 통분해야지.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그러면 위에 쪽이 분자 쪽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요. 1 마 하면 되네.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따라서 부호조 사용 이런 게 이제 빨리빨리 숙달이 돼서 빨리빨리 못 그리면 시험 때 한 문제 풀면 시간 막 반 지나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 한 문제는 너무 오반가 뭐 하여간. 자, x는 진수 조건에 의해 양수가 맞기 때문에 얘 왜 또 왔어? x는 진수 조건에 의해 양수가 맞기 때문에 여기 대가리 쪽만 띄워오시면 되지요. 부호조 사용으로 요거 띄워와서 그래프 빠르게 확인하고 2분의 1하고 2지 증가 감소 증가 여기 0 있는 거 조심. 따라서 그림 그려줍시다. 자, 이런 거 이제 쫙쫙 눈치밥 잘 넣어봐야지. 0 집어넣으면 몇이야? 그러니까 0을 넣는다기보단 0쪽 여기죠. 요 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야. 그러니까 아마 개형이 뭐 이런 개형이겠네. 됐나? 됐죠?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1인 거 확인. 여기가 2인 거 확인. 자, 뭐 무작정 값 다 찾지 말고 우리가 할 일부터 확인하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여기 t
y는 t라는 요놈이랑 서로 다른 실근계수. 아, 뭐야. 여기랑 여기네. 이거 이제 수투에서 3차 함수 할 때 많이 하던 모양이기도 하지.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 두 개인 경우지. 그지? 됐냐? 따라서 그렇게 되는 t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y는 t인 경우인데 y 값 찾아줘야 된다. 아! 2분의 1 집어넣은 값, 2 집어넣은 값 잘 찾아주시면 되겠지. 여기다가. 됐지? 그 다음 또 75번 3점짜리 가줍시다. 3점짜리여도 보통 많이 정리정돈하면서 연습을 빡세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릴 수 있는 게 저 음함수, 역함수 관련 미분법 막 문자가 막 새로 막 등장해서 막 DS, DK 이 짓 하는 거 있지, 그지? 그거 진짜 연습 숙달 연습 안 하면 뻥 까고 내가 지금 풀어준 다음에 다시 자 5분 뒤에 쌤 문제 던져주고 다시 풀어봐. 그래도 풀다 꼬일걸? 그 정도 급이니까 연습 잘해야 된다. 그리고 방학 때 했던 3점짜리 문제 중에 얘도 있었는데 참 아마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 일단 천천히 정리정돈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냄새를 잘 맡아야 돼.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자. 일단 곡선 몰라. 받아쓰긴 해야 되잖아. 자, 원점을 지나간다 그랬어. 0,0에서 원점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언급하고 있지. 당연히 일단 이런 기본기들은 잘. 이랬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지금 문제에서 설정 중인 거네. 됐냐? 됐지? 따라서 접점 좌표 세팅도 좀 해줘야 되고 접점엔 딱히 문제에서 뭘 준 게 없네요. 우리가 잡읍시다. K로 놓자. 자, 그럼 이제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T 쓰면 안 돼. 지금 문제에서 먼저 T를 썼다. 이래야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T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미분, 야 이거 FX 아니야. 정신 잘 차려야 돼. 요거 한번 미분해서 X로 미분해서 Y 프라임 이라고 쓰지 말고 BYDX라고 쓸게. 지금 딱 봐도 음함수 미분 냄새 나잖아. 이런 문자 처리 정확하게 해줘야 돼. 자, 요거는 그럼 미분하기 전에 어차피 미분하고 막 난리 쳐야 되니까 좀 편한 모양으로 바꿔놓고 합시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다 뭐 꼭 바꿔야 돼요? 아니, 안 바꿔도 돼. 그래서 자, 이제 많은 연습을 하면서 본인들이 잘 익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분명 X랑 Y도 다 들어있고 T도 들어있어. 요 T 같은 경우가 좀 이따 여기선 변수로 쓰일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X랑 Y로 되어 있는 식에 X랑 Y의 변화를 구하고 싶어서 X로 미분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식에서 T는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날아간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K를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네. 즉 여기서 문제에서 말한 저 접선의 기울기 FT라는 애는 여기에다가 K를 넣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다 라고 세팅이 될 것이며 여기부터 냄새 딱 문자 미스매자 FT라며. 근데 왜 K야? 근데 T랑 K에 뭔가 관계식이 어디선가 나올 거고 그래서 막 DS, DT, DK 막 그 짓 해야 되는 음함수 미분법 문제 맞아. 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리정돈을 잘해줘야 된다. 할 일 하자. 일단 원점에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요 기술도 아직 안 썼어. 빨리 써줍시다. 얘랑 기울기 잰 거. 그 다음 여기는 그럼 요거 빼기 요거니까 이제 요거 빼기 요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지. 우리 맨날 하던 거 밖에서 그은 점 평균 변화율 두 점의 기울기가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요놈이지 요놈. 됐지?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이게 지금 FT인 거고 현재 이러한 관계식들이 있는 상태야. 됐냐? 여기에서 이제 정신 잘 차려야 돼. 자, 그러니까 요거 힌트 여기 잘 써놨고 얘랑 이쁘게 붙여서 정리해 놓으면 K와
t로 된 식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되는 거지. 됐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다.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다. 그래서 접점 잡았고 그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다. 그거 했고 그 다음 여기 관계식 있으니까 미분에서 요거 K 집어넣은 미분계수 K를 집어넣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다. 문제에서 설정해준 FT랑 그대로 세팅했고 딱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 구조는 문자 미스매치라고 그랬잖아. FT라고 해놓고 여기는 식이 K로 돼 있어. 대신 K랑 T로 된 관계식이 있어. 딱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얘네 둘로 이제 구하려는 거 다 구해야 돼. 자, 하자. 일단 여기 힌트를 줬거든. 이런 거부터도 정확하게 잘 받아 써야 돼. 저 힌트를 지금 자 일단 보기 좋게 고쳐보면 FA는 마이너스 2에 다 지수로 바꾸자. 2분의 3제곱이라고 준 건데 정확해야지. 이게 요 A가 어느 문자가 A일 때야? X야? 아니지. 문제에서 설정해 준 걸 봐야지. 여기에 A 써 있잖아. 이거 누가 A인 거야? T가 A인 거야. 맞지? 즉 지금 얘의 해석을 정확하게 T가 A일 때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되고 그럼 T가 A일 때 그때의 짝꿍은 T의 짝꿍이 K거든. 얘네들이 지금 현재 마치 함수 X, Y 같은 그런 관계란 말이야. 즉 T가 A일 때 요 식이 좀 보이네. 아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순서상 마치 우리 순서상 좌표평면에서 A, 뭐 찾는 것처럼 맞아? 순서상 잘 찾아줘야 된다 그랬지. 이거 역함수 미분 때도 중요하지. 그치? 됐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 힌트를 저게 지금 T가 A일 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주어진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걸로 이렇게 잘 받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 구하라는 건 뭐야? F 프라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미분까지 해야 돼. 얘를 미분하려면 당연히 T로 해야 되겠지. 물론 K로 해도 돼. 뭐 미분은 이제 뭐 자유야. 맘대로 해. DK, DT냐, DT, DK냐 그거나 잘 붙여. 지금은 T로 미분하도록 할게. 자, 얘를 T로 미분해주면 F 프라임 T. 자, 그럼 요거 미분하면 이제 2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요쪽에서 DK, DT가 생기겠지. 그럼 따라서 자네들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요거 구해줘야 되고 얘를 구할 재료가 여기 있지.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선택 나 같은 경우는 좀 K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K로 미분해 줄게요. K로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더하기 2의 T제곱에 여기서 DT, DK가 생길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심지어 곱미분도 잘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딱 묶어놓고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K로 미분하면 이게 좋아. 여기서 K가 미분이 잔뜩 될 건데 나는 K로 미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DT, D 이런 거 안 생겨. 그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여기서 요거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다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뭔가 식이 이뻐지네. DK, DT 이렇게 정리 한 번 더. DT 그 다음 DK 여기는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 우리가 찾고 싶은 건 DT가 밑에 있고 DK가 위에 있고 나는 지금 일부러 K로 미분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넘겨서 자리 교체 한번 해줍시다. 즉 DT, DK는 넘어가면 2의 T제곱에 K의 2의 마이너스 K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건 이제 얘를 뒤집어서 여기다가 딱 곱하기 요거 뒤집어서 놔야 되지. K2의 마이너스 K의 2의 T제곱 약분 오케이? K분의 2의 T제곱 완성. F'T가 요거다 완성.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F'A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T에다가 A를 넣어야 돼. 그래서 T에 여기는 A 넣으면 돼. 따라서 F'A는 T에다 A 집어넣으면 2의 A제곱 뭐 이렇게 될 건데 근데 K는 그럼 뭐야? 아까 여기서 찾은 거야. T가 A일 땐 K가 이거야. 그대로 맞춰서 잘 넣어주면 되지.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A제곱이다. 여기까지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남은 일은 2의 A제곱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T가 A일 때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아직 안 넣은 게 여기에서도 아직 안 넣어줬지. 저기에서 아마 얘를 찾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 2의 a제곱을 찾기 위해 요 순서상 a랑 마이너스 2분의 3을 어딘가에 또 넣어야 되는데 넣어볼 게 이제 여기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식에는 우리가 지금 넣는데 아직 요 본체는 아직 안 넣어봤잖아. 그지? 여기도 넣어봅시다. 그럼 2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2의 a제곱은 그 다음 다시 여기에 요거 들어가면 2분의 3에 2의 2분의 3 되니까 여기서 나오네. 2의 a는 요걸로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1, 2의 2분의 3이다. 여기서 나왔다. 드디어 마지막 최종 답안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에 2루트 2지 저거. 따라서 최종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가 되겠네. 1번. 그렇지. 음함수 미분법은 이게 이제 문자 잡고 연습해. 그러니까 해봐야 돼. 혼자서 달려들어서 해보다 보면 무조건 막혀. 그럼 이제 다시 나에게 갖고 와서 선생님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여기가 잘못됐잖아. 이러면서 수십 번 연습을 반복 안 하면 절대로 못 풀어요. 물론 뭐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한 몇 번 풀다가 잘 풀 수도 있어. 그건 이제 센스가 있을 경우. 자, 다음 76번. 자, 4점 박혀있지만 위에 연도수를 봐. 아까 내가 알려준 대로 이 4점은 그 지금의 현재 그런 4점이 아니야. 3점급이라 보시면 돼. 현재의 3점급이라 보시면 돼. 할 일들이나 잘 해주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자, 일단 여기서 할 거 있네. 그치? 수2에서 하던 거 할 거 있네. 그치? 일단 0분의 0꼴 1 집어넣어주면 F1은 6분의 파이 첫 번째 찾을 거. 그 다음 미분계수 정의에 의하여 F'1이 K다까지는 이건 뭐 수2에서 하도 해가지고 됐지? 그 다음 합성함수네. 여기 위에 점 1, 여기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네. 자, 그럼 요거도 한번 써줄까? 접점 1, GF1 이거지 지금. 색깔 이쁘게 입혀줌. 얘가 지금 이렇게 잡혀있고 여기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돼 있어. 할 일 하자. 일단 F1은 찾았어. 일단 여기에서 수2 개념으로 할 일 했잖아. F1은 6분의 파이. 그냥 어렵다기보단 해야 될 일을 하면은 그냥 하면서 나오는 아주 단순한 문제야. 그치? G 6분의 파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이야? 사인 6분의 파이면 사인 30도잖냐? 2분의 1이네. 접점 찾았어. 1, 2분의 1 됐냐? 그 다음 F'1. 자,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그 기술 써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지 모를 합성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0,0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여기 접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찾은 거지. 1,2분의 1. 따라서 여기서 그 다음 또 벌써 이것도 오늘 벌써 이 짧은 시간에 두 번째야. 밖에서 그은 접선 할 일은 둘이 기울기 잰 게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같다. 그거 해야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미분도 해줘야 되겠네. 자, 미분 갈기자. 딱. 합성함수 미분, 겉미분, 속미분 잘 해주시고. 자, 준비 끝. 얘랑 기울기 재면 바로 제자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지. 잠깐. 2분의 1이지. 이것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줬다가 1 집어는 미분 계수와 같다라고 그냥 할 일들, 기본기 할 일들 다 해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하나씩 구해보지 뭐. G'이야. 자, F1이 6분의 파이인 건 아까 확인했고 F'1은 K. 뭐야? 이것만 구하면 끝인 것 같은데 따라서 G'X까지 갑시다. 코사인 X고요. 따라서 G' 6분의 파이는 30도지 2분의 루트 3. 집어넣어 주시면 K 값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뭐야?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4점이지만 오히려 아까 아마 체감상 방금 위에 풀었던 그 75번보다는 쉽게 느껴질걸? 그냥 할 일만 하면 되는 문제. 물론 이제 여기서 뭔가 막힌 게 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게 안 나온다. 그거는 그냥 수2가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갑자기 할 만한 문제로 바뀌었네? 속도, 가속도 문제? 근데 할 만할까? 과연? 봐봅시다. 4점이지만 면도수가 그 4점 아니야.
자, 일단 속력의 최소값, 속력까지는 내려갑시다. 자, 한번 미분합시다. t로 미분해야 되지. 이러면 뭐냐? 루트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콤마, 요 미분하면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1회 미분. 자, 그럼 이제 속력이니까 요거 속력 절대값 원점과 떨어진 거리 구해줍시다. 그럼 t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자, 저거 전개 바로 할게.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t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생기겠네. 됐어. 요거 최소값. 자, 정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요거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야. 여기서부터는 다시 고등수학 기술 좀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 1학년 거? 물론 1학년 때 직접적으로 이런 모양은 없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1학년 기술 좀 써줘야 되겠네. 이거 최소값 구하래. 이번엔 산술기하도 아니잖아. 뭐야 도대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1학년 때 이런 거 풀 때처럼 해야지. 자, 관련 기술 1학년 때 이런 거 풀 때 쓰는 기술처럼 해야지. 물론 지금은 이거 뭐 그냥 전개해서 사참수 최소값 구하 지금 그래도 되지만 그래프 다 그릴 줄 아니까 1학년 때 했던 기술 써줘야지. 1학년 때 어떻게 했어? 치환했잖아. 치환해서 치환한 거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주의사항이 뭐다?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가 범위가 생긴다 그랬어. 이게 이제 뒤에서 합성에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치환을 했을 경우에 범위 신경 잘 써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 그래프를 생각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구나.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렇게 푸는 거 있었잖아. 그치? 물론 이제 1학년 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도 많이 했었고 그치? 치환해서 풀기. 요거 좀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 됐나? 따라서 치환해 줍시다. 딱 보이 t 플러스 1분의 1을 치환을 딱 때려주면 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를 자 루트는 마지막에 씌우자. 결국 그냥 단순 2차식이 돼버리는 건 대신 자네들은 자 범위 t가 0보다 크다 나와 있으니 요거 k 범위만 잘 찾아주면 되겠네. 그릴 수 있는 수준이거든. 분수함수잖아. 분수함수 그래프 그려줍시다. 점근선 마이너스 1에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어차피 음수 쪽은 됐으니까 여기만 그리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0 넣으면 1이야. 어차피 요거 좀 정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분수함수 그림은 그림인데 이렇게만 남겠고 여기가 1이겠네. 따라서 K의 범위는 그대로 요놈의 치역인 여기 Y축 쪽 봐줘야 되지. 요쪽 봐줘야 되지. 여기 봐줘야 되지. 여기가 K의 범위지. 여기가 등호 중요해. 0과 1 사이인 건 딱 알겠지? 근데 지금 잘 보면 어디에도 등호는 안 들어간다. 0 안 들어가. 왜? 분수함수 이거 바닥에 안 붙잖아. 그 다음 여긴 왜 안 들어가? 여기는 문제에서 처음에 그냥 0은 빼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잡히겠네. 따라서 요놈의 최대최소, 이차함수 최대최소. 자, 요 정도 이차함수는 뭐 이제 바로 그립시다. 축이 2분의 1이지. 다행이네. 딱 껴. 딱 끼는. 여기가 정상적으로 최소값 나오는 지점이 맞아. 최소값 2분의 1 집어넣어주자. 몇이야?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다시 말해 여기 루트 안쪽에 최소값이 4분의 3. 뭐 구하는 거야? 그냥 최소값 루트 4분의 3이 되겠네. 즉 2분의 루트 3 됐냐? 자 78번. 요건 이제 단순 계산이라서 이런 게 4점이 박혀 있어. 그냥 변곡점 두 번 미분하고 뭐 그거 하는 거야. 지금 딱 생각대로. 단지 이제 계산을 잘해야지. 계산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이 콤마 A가 여기에 변곡점이다. 자, 잊지 마라. 변곡점이란 얘기는 얘가 여기를 지나간다는 사실도 제발 좀 잊지 말고 얘를 여기다 그냥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요 힌트도 뭐 안 써먹던 놓치지 말아야겠지. 그대로 그냥 저기 자체에다가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는 거고. 됐지? 그 다음 변곡점이라 그랬으니 요거 잠깐만 이름 좀 fx라고 잠깐만 붙여보자.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두 번 이게도 내려가서 이 집어넣으면 0일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쓰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남은 건 실은 계산 두 번 미분 잘 내려가. 이거 미분 해야 되냐?
f 프라임 x 한 번 정도는 해보지 뭐. 취향은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겉미분, 속미분, 음수째로 하는 방법 아니면 저대로 분수미분으로 그대로 하는 방법. 분수미분으로 할 거면 분자부터 미분인데 저러면 상수가 미분되는 거라 처음이 0 빼기 이렇게 시작이야. 그지? 상수 미분하면 1인 줄 아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도대체. 하여간 난 분수미분으로 할게요. 분자 먼저 미분하면 빵, 분모 냅둬도 빵 빼기 분자 냅두고 분모 미분하면 2x니까 마이너스 4x가 머리 쪽이 되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4x. 분모는 제곱. 여기서 이제 잘해줘야지. 요걸 한 번 더 미분 갈겨해. 분자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4, 분모 내비두고. 빼기. 분자 내비두면 더하기 4x. 분모 미분하면 2x제곱 플러스 b에 다시 속미분한 2x. 그 다음 마지막에 얘 한 번 더 제곱해야 되니까 4제곱. 따라서 자 분자 쪽 한번 싹 정리정돈 잘 해줍시다. 일단 야 이거 하나씩 깔 수 있네. 두 개니까 하나 삭제, 밑에 하나 삭제, 3개. 자 그럼 여기 앞에서는 마이너스 4에 x제곱 플러스 b 남았고 이 뒤에 게 지금 2, 4, 16. 16의 x제곱이다. 그리고 부호는 더하기 맞지? 16x제곱. 밑에는 x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됐지? 정리 더 해도 되고 이제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뭐 바로 넣어도 되고. 분자만 0이면 되죠. 분모는 실은 필요가 없어. 0 되는 값을 찾으려면 머리만 0이면 되거든. 여기에서 b 값이 나오겠지. 여기서 b 값이 나오면 여기서 a 값 나오고 끝. 됐나? 자 이번에는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라. 이건 이제 수투에서 이제 하나의 극값을 가져라. 그 시리즈랑 비슷하겠지. 그치? 일단 변곡점을 조사하려면 또한 이 궤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쫙쫙 내려가. 자, 한 번 미분한 건 바로 쓰자. 바로 되네. 코사인 kx 플러스 12x 제곱. 그 다음 자 두 번 미분까지 잘 내려가 주시면 마이너스 3k 제곱 사인 kx 플러스 그래서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라. 이제 요 놈의 부호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됐냐? 얘 부호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또 초월 그리기 갈까? 초월 그리기로 쟤를 가? 이번엔 요렇게 해봅시다. 이놈의 부호를 조사한다 라는 얘기는 야 그러니까 부호조사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부호조사의 또 다른 의미는 결국 부등식을 풀겠다는 얘기야. 얘가 0보다 크면 그걸 우리는 저거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 양수다 이렇게 말하려는 거 아니야. 그지?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보자고. 그럼 이 상태라면 이 부등식을 푼다라는 느낌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지. 즉 초월 그리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개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지. 그래서 직선이랑 사인 그래프 이거 복잡해 보여? 이거 그냥 다 상수야. 그냥 사인 기본 그래프야. 그지? 3 정도 약분까지 가능하네. 8. 대신 본인이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지점은 양수인 지점이야. 그렇지 않은 지점이 음수인 지점이겠지. 그거에 맞춰 부호조사를 잘 해주셔야 되겠지. 했냐? 자 그럼 갑시다. 야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얘가 뭔가 막 더럽게 붙어있지만 어쨌든 그냥 사인 그래프야. 아마 k 때문에 축이 바뀔 거고 k 제곱 때문에 이건 바뀌겠지만 평행이동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렇게 되는 애 거야. 당연하잖아. 그리고 님들 직선 봐야지. 자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했던 거 아니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8x잖아. 그지? 근데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변곡점을 하나만 가지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부호 변화가 1회만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나 볼까? 확인해 볼까? 자, 이렇게 그려지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다시 말하면 빨간색이 더 큰 부분이 여기지. 여기에서는 양수라 그랬어. 여기다 그냥 표현해보면 양수. 그럼 여기는 음수인 부분. 여기 다시 양수. 됐냐? 이계도 함수의 부호조사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가 되는 거야. 이계도 함수 개별로 따로 그려보면 지금 이계도 함수 부호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2번 발생해. 이러면 변곡점 2개잖아. 변곡점 하나라는 얘기는 부호 변화를 1에만 바뀌게 하라는 얘기고, 다시 말해 얘네들의 그래프 뭐 한쪽으로 해서 요것만 지금 딱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거 이렇게 가로지르면 안 되고, 이거 직선이 여기에 이렇게 딱 곧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만 되네. 그지? 이렇게 그려져야 Y축 기준 오른쪽에선 빨간색이 더 커. 즉 부호 플러스 되겠지. 이쪽은 마이너스 되고 부호도 한 번만 딱 바뀌는 거 아니야. 맞아? 즉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거 스텝 1에서 풀었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이 원점에서 접하는 그 순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접선 구하기 문제로 바뀌는 거고, 요거 미분 한 번만 해주면 끝나겠네. 요 삼각함수, 요 놈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8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잘 미분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k 세제곱의 코사인 kx,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몇이야? 그냥 k 세제곱이네. 즉 k 세제곱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것이 8인 순간이라는 뜻인 것이. 따라서 k 값은 최대값이 2다 라고 볼 수 있겠어. 되냐? 다음 80번. 갈 길이 멀다. 빨리빨리 하자. 지금 현재 푸는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27번까지의 난이도들만 하고 있는 중이다. 얘는 하기 전에 잠시 또 1학년 때 자네들 어떤 지식 하나가 필요한데 이거 몇 명이나 기억하나 볼까? 자, 이차함수.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바깥에 이건 기억나지 않? 이건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걸? 기억나는 사람들? 기억이 난다거나 지금 알 수도 있고. 여기 직선 하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 위에 임의의 점과 직선이랑 떨어진 거리에 최소값 구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수투에서도 몇 번 나왔던 거지. 이거 이렇게 이동해서 평행 이동시켜서 접하는 진간 찾기. 맞아? 요 상황이 최대인 상황이지. 이건 이제 그래도 간간히 나오면 잘 할 수 있지. 자, 근데 1학년 때 한번 했었던 건데 그럼 이건 점에서 이 위에 이 거리 최소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최소였지? 기억나 이거? 직각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막 부분만 남지 말고 뭐가 어떻게 직각일 때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선이 여기가 직각일 때, 그지? 좀 더 보면 여기 쪽에 오면은 요 정도가 가장 최소일 때가 딱 접선이랑 딱 여기 직각 딱 이랬을 때가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였어. 맞아? 요 개념이 조금 들어갈 수 있으니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건 알겠지 뭐. 원밖에 한 점과 이거 떨어진 거리 최대 최소 구해라 하면 누구랑 거리 재는 거야? 원 중심이랑 거리 재는 거지. 그지? 이 두 가지 기술 가지고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원 위에 임의의 점과 곡선 루트. 자, 무리함수 오랜만에 나와 있거든.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 그 다음 무리함수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냥 기본 루트 함수인데 밑으로 3칸 내려가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이렇게는 안 지나가겠지. 그 다음 그럼 뭐야? 너무 길다. 이 빨간색 곡선 위에 점, 이 위에 점 Q가 있고요. 그 다음 원 위에 점 P가 있어. 이 길이 최소값 구하래. 자, 아까 한 그 두 기술 잘 조합해봐. 일단 그림상 요렇게 됐을 때 최소다 하고 그림으로 먼저 찾아야 되는데 찾아줘. 응? 원 위에 P와 빨간 거 Q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그림적으로 언제? 이런 거 식으로 다 증명하고 앉아있으면 미적분에서 시간 모자라. 일단 첫 번째, 이 원 위의 점과 어떤 바깥에 있는 놈이랑 거리 재고 싶으면 일단 너 나가 있어 한 다음에 원의 중심부터 소환하시고 그 다음 아까 그 개념에 의해서 그럼 결국 이 노란 점과 빨간색의 이 거리의 최소를 구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이 수직인 요 순간. 그림적으로 내가 지금 요 순간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냥 딱 찾아주셔야 되고.
그럼 그랬을 때 P좌표는 여기가 될 것이며 좀 이따가 저기 PQ 길이 구해야 되잖아. 그건 당연히 중심이랑 Q랑 거리 잰 다음에 반지름 빼서 구할 거야. 그대로. 자, 그럼 해줘야 될 일은 당연히 여기 접선이 수직이라는 기술을 쓸 거니 여기 Q의 접점 좌표부터 잡아줍시다. T 안 썼지? T로 한. T, 루트 T 마이너스 3. 자, 기술 써주자. 지금이면 이제 빠르게 하면 원점과 Q랑 두 점 그 기울기,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이다 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자, 해줍시다. 먼저 OQ 기울기부터 쓰자. OQ의 기울기는 T분의 루트 T 마이너스 3. 그 다음 저거 접선 방정식 세워야 되니까 요거 미분 좀 해줘야 되겠지. 자, y 프라이 미분하면 뭐냐 이거 2 루트 x 분의 1. 쪘다가 t를 집어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구해줍시다. 2 루트 t 분의 1. 그래서 수직이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t 이렇게 t 루트 t 뭐야, 누가 이렇게 써? t 루트 t 이렇게 될 건데 님들 이거 어떻게 풀 거임? 요거도 결국은 고등수학 1학년? 제곱해? 아니 뭐하러 제곱해? 제곱하지 마시고 치환해주면 되지.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루트 t를 그냥 잠깐 갑자기 저 소리 들으니까 h로 하고 싶어졌어. 자, h로 치환하면 요게 그럼 이제 2h 세제곱 3차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됐지? 해주시면 요 h 값이 이제 1이 나올 거고 나머지 그 반대편은 허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1이다. 따라서 t 값은 1이다 까지. 그럼 마무리도 잘해라. t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를 1, 마이너스 2로 찾은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PQ 길이를 구하라. 자, 아까 PQ 길이 어떻게 구하기로 설계했는지 네가 안 까먹어야 돼. 요거 원점이랑 거리 재기로 했어. 루트 5. 여기에서 원의 반지름 빼기로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다음에 81번. 이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아까 스텝 1에서 합성함수 가지고 처음에 극대극수랑 막 이런 거 했었던 적이 있거든. 합성함수 기술의 가장 마지막, 일단 너희들 기준으로는 마지막 파트가 될 테니. 왜?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좀 잠깐만 살펴보면 뭔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함수가 설정이 되어 있고 fx와 gx 관계식이 따로 있을 때 이럴 때 써줄 수 있는 기술들이 참 많았는데 아마 앞에서 스텝 1 할 때 그냥 1학년 개념을 써가지고 요거를 치환해서 요거 그래프에서 교점을 찾고 그럼 그게 이쪽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합성을 건너서 하는 기술들이 있었어. 그치? 다 했던 건데 그 문제 복습들은 했어? 다시 안 풀어봤지? 그럼 또 못 풀 건데 하여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합성함수를 가지고 부호조사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렵다기보단 실은 미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합성함수를 그래도 최소 부호조사까지는 자기의 기술로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일단 그 합성까지 가기도 전에 일단 여기에서 도형으로 뭐 못하면 일단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고사 때 했던 여러 가지 도형,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먼 극한, 그거에 대한 기술 가볍게 살짝 써줍시다. 뭐 대단하게 어렵게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도형 지식부터. 합성함수까지 가려면 일단 도형부터 통과해야 된다, 이 문제는. 자, 여기가 1,0이래. 1,0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길이, 좀 특이한 길이를 줬지. 여기 길이를 지금 1이라고 줬다. 그 다음, 세타가 여기 잡혀 있고. 항상 구해야 되는 걸 봐야지. 구해야 되는 게
P의 y좌표의 최대값 요거겠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무슨 날 어떤 계산이 될지 뭐 벌써부터 알 수는 없고요. P의 y좌표가 최대다. P의 y좌표, 이 길이의 최대값, 이 길이를 님들은 이제 어떻게든 식을 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야. 됐냐? 야, 그럼 일단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 있어? 일단 그어줘야 되는 선 있지? 그어줘야 되는 선 있지? 뭔 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선 당연히 체크사항 중에 들어있어야지. 됐지? 그 다음 이러면 이제 당연히 꽂아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여기가 P는 아니다. P인지 아닌지 여기가 P 아이씨 여기가 P인지는 몰라. 원의 중심에서 여기 현에 꽂을 진짜 꽂을 건데 이게 지금 P인지는 모른다. 그건 조심. 됐냐? 그냥 꽂았어. P라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지. 그치?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세타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자, 삼각함수 돌리기 가능하네? 최소 여기 길이는 잡히겠네. 여기 길이 몇이야? 1. 코사인 세타지. 따라서 요 길이는 나옵니다. 전체적인 요 길이는 2 코사인 세타다. 일단 첫 번째 1단계. 됐지? 요 길이 2 코사인 세타 찾았어. 그 다음 우리의 목표는 여기 P에서 이렇게 꽂은 요 그림이란 말이야. 끝났잖아.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여기 길이를 식으로 세울 수 있겠네. 왜? 여기가 잡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1이라고 왜 줬을까? 이 코사인 세타에서 1을 빼면 여기 빗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를 준 거지. 그치? 따라서 저거 이렇게 딱 쪼개온 요 조그만한 그래프에서, 조그만한 삼각형에서 여기가 지금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고, 우리의 목표물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저기 문제에서 계속 구하라고 하고 있는 P의 y좌표거든. 맞지? 저기를 식으로 써내야 돼. 따라서 여기 별 길이,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돌리기 들어가면 되지. 그럼 몇이야 여기? 사인 세타에 다시 괄호 열고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다 하고, 구해야 되는 것 딱 찾으면 일단 도형은 통과야. 일단 도형은 통과. 저거 구하고자 하는 길이까지 잘. 일단 여기까지 됐지. 여기에서 그림에서의 포인트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자 그래 이런 선 그을 거야. 그을 건데 이게 당연히 원에 현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라 정중앙에 꽂을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P에 꽂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미세한 차이로 P 옆이야. 아까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P는 조금 더 이쪽에 있다. 요거 조심했어야 돼. 그냥 반사적으로 P에 내다 꽂으면 안 되고요. 됐지? 그게 조금 중요했지. 여기서 됐냐?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저 P의 y좌표 관계식을 찾았어. 이거의 최대값 구하면 돼. 됐지? 이제 여기부터야. 자, 이제 들어가. 방금 구하려고 하는 P의 y좌표를 F 세타라고 좀 설정을 해줄게요. 방금 구한 게 이제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위에, 세타 범위. 위에 세타 범위 있죠? 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지? 이거 최대값 그냥 미분해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좀 봐봐. 자, 최소 구해야 되니까 일단 미분 1회 갈겨줍시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두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부호 바뀌지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 냅두고 요거 미분하면 사인 바뀌면서 요렇게 되지. 그치? 바로 써도 되지. 요렇게. 됐냐? 미분 1회 했어요. 그 다음 이거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통일 좀 시켜주자. 왜냐면 여기 보면 2 코사인 제곱이야. 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여기는 2 사인 제곱. 가뜩이나 부호 조사해야 되는데 저기 삼각함수 제곱 돼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사인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꿉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그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이쁘게 정리정돈 해줍시다. 정리정돈 하시면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해서 이놈의 부호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다면 좀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내려갔을 수도 있어. 인수분해 안 돼. 그럼 판별식 갈겨봐. 0보다 커.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방법이 있다면 자네들이 그것까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근해 공식을 써서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기술이 1학년 때 있었거든. 근해 공식으로 근 구해서 쟤를 어거지로 무리수의 범위까지 확장된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됐냐? 이래놓고 이러고도 잘해야 돼. 우리의 목적은 부호조사야. 그럼 이거에 부호조사 하려면 요거 그래프를 코사인 그래프랑 요 더러운 걸 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 얘가 플러스고 그럼 이 범위에서는 얘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도 실은 쉽지 않아. 까다로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합성함수 만들어서 써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나 대신 합성함수 기술이 잘 장착이 돼 있어야지. 자꾸 아까부터 뭔 합성이냐 그러는데 뭘 합성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연히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 합성이라는 용어를 일단은 그냥 안 써볼게요. 일단 요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싶지. 그럼 치환해야 되지. 치환할 거야.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당연히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랬으면 저 그림 자체가 중요하지. 얘 가지고 범위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치환을 했으니까 얘는 일단 그럼 이제 이참수처럼 받아들일 수는 있거든. 됐냐? 자, 이 문제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이놈의 부호조사를 해야 돼서 그래. 만약에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면 그렇게 아까처럼 어렵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요거 그림 잘 그려서 범위 찾고 어쨌든 그냥 값을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자, 일단 자, 여기서부터 축 이름 신경 써라. 여러면 여기 이제 여기 t축이지. 그 다음 여기가 세타축이고. 그러니까 t는 코사인 세타다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뭐 그렇게 많이 그리진 않아. 여기만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널찍하게 내려줄게.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3분의 파이에서 잘려서 여기서 구멍 뚫어야 되고 요때 여기 좌표는 2분의 1이지. 여기는 1이고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됐지? 됐냐? 그러니까 자 구분해봐. 이게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였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벌써 오늘도 이 짓 했고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면 어쨌든 그럼 이 범위면 아까 앞에서도 했지. t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이차함수니까 이거 잘 그려서 뚝뚝 잘라서 그냥 높은데 낮은데 찾으면 되지. 최대 최소는 거기서 끝나. 근데 지금 우리의 목적이 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이거에 부호조사를 해야 돼. 얘가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조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잘 해주셔야 된다. 됐냐? 따라서 자 일단 요거 가져와. 자 지금 잠시 여기 f 프라임 세타를 잠깐 y라고 대체해놓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y는 4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지. 얘 그래프도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얘 그래프가 t절편이지. 찾아야 되니까 근해 공식 갈겨. 8분의 그러니까 인수분 그러니까 부호조사. 얘가 0보다 크다 작다 해야 되는데 왜 2차 부등식 풀 때도 간간히 있었잖아.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 자식이 판별식이 0보다 커가지고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되는 경우 있었지. 그지? 지금이 지금 그 상황이야. 하여간 그래서 근해 공식 써주면 33. 따라서 여기 옆에다 바로 그릴게. 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가 무슨 축이야 이러면 이제 여기는 t축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y축이 되겠지. 요런 그림이 될 건데 여기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찾은 1 플러스 루트 33의 8.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루트 33의 8.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린 거야. 됐냐? 그렇지? 얘는 뭐 축이 마이너스 양수 쪽이죠. 요거 8t 마이너스 8분의 1이 축이니까 약간 이쪽에 그렸고. 됐냐? 자,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부호조사라 그랬지. 즉 누구의 부호조사냐 하면 여기 첫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부호조사는 저기 빨간색 밑줄 친 세타랑 y로 되어 있는
요쪽 세상에서 부호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축 이름 잘 봐. 축 이름 잘 봐. 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 여기에서 지금 두 번 등장하는 축이 있거든. 누구야? 여기. 랑 여기. 두 번 등장하는 놈, 요 놈이 아주 포인트니까 잘 봐. 그 다음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건 이 상태에서 증가감소 조사를 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타가 점점점 커지는 방향에서의 얘 그래프가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거 조사해야 돼. 그지? 자, 세타 움직이자. 세타가 범위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세타의 최초 등장은 여기입니다. 자, 세타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일로 보내. 이렇게 보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지. t 값은 떨어진다. 맞아? 내려가지. 자, 세타가 점점 커지면 t 값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t 값은 내려간다. 세타가 커지면 t 값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이 방향을 잘 봐야 돼. 됐지? 다시 세타가 점점 커지면 t 값은 내려간다고. 이쪽에서 역주행을 해줘야 돼 지금. 됐냐? 그 다음 t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1이지. 얘가 딱 2분의 1에 띄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이 여기 2분의 1이 뭐 대충 이쯤 있을 거야. 여기가 t축이고. 자, 세타가 커지면 t 값은 내려가지. 지금 t 값은 이쪽으로 가. 이렇게 간다고. 그럼 님들은 지금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라고 봐야 돼.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 즉 세타가 커지면 최종 y좌표는 내려가요. 부호조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세타가 커지면 t값이 내려가지. 다시 한번. 세타가 커지면 t는 이렇게 내려가. 다시 세타가 커지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즉 이 그림에서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내려가는 걸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려가는, 이건 개형은 대충 그린 거야. 내려가는 개형이 나오는 거야. 됐냐? 한 번 더 하나씩 점을 포인트를 찍어서 재확인까지 한 번 더 해보면, 여기는 y랑 여기가 세타 축이야.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리려던 요 놈이야. 세타랑 y로 되어 있는 요시. 자, 세타에 0은 넣으면 안 되니까 0보다 조금 큰 거 넣어보자. 아니, 그냥 0 넣어볼게. 0. 세타가 0이면 t값은 1이야. t값이 1이면 y값은 여기야. 높아. 그지? t가 0보다 조금 커지면, 세타지. 세타가 0보다 조금 옆으로 오면 t값은 1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와. 그럼 t에다 조금 1보다 밑에 조금 내려간 걸 찍으면 그 값은 아까 얘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점을 한 땀 한 땀 찍어봐도 내려간다는 거 알 수 있어. 마지막으로 t에다가 그냥 경계선 박을게. 그냥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t값은 2분의 1이 되고, t값이 2분의 1이 되면 얘는 여기 밑에 찍히잖아. y값이 여기 찍히잖아.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봐도 내려가는 거 알 수 있고, 실은 방향으로 알 수 있고. 따라서 f 프라임 세타가 부호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최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 언제 최대인 거야? 언제 최대인 거야? 세타가 언제 최대인 거야? 세타가 언제일 때 최대인 거냐고. 여기일 때잖아. 여기잖아, 여기. 잠깐 알파라고 나올게. 여기일 때 최대. 그지? 세타가 알파일 때 최대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이제 소환해보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여기 있다. 여기. 요거. 최대가 될 때 코사인 세타 값 구하라 그랬거든? 코사인 세타 구하라 그랬거든?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지금 취하는 세상에서 누구 말하는 거야? t 말하는 거거든? 세타가 알파일 때 t가 몇인지를 가야 돼. 세타가 알파일 때 t가 몇이야? 얘가 최초로 x를 뚫고 내려온 순간 여기 아니야? 여기지, 여기. 여기가 t값이 이거일 때지. t값이 이거일 때지. t가 이거일 때 여기 최초로 0이 되고 밑으로 꺼진 거 아니야. 즉 t가 이거일 때다. 근데 t가 코사인 세타잖아. 얘가 지금, 요게 지금 얘 말하는 거야, 얘.
얘 말하는 겁니다. 됐냐? 됐지. 합성함수로 부호조사하는 거 최종 버전이 이렇게. 무조건 연습해 봐야겠지? 해보면 분명히 막히겠지? 그럼 확인을 받아야겠지? 자, 뒤에 넘겨보시면 82, 83, 84, 85, 86, 87. 일단 한계치는 95번까지로 정해줄게요. 95번까지 뭐 한번 손대볼 수 있으면 대화 보고